자전 비스포크 발표를 맡은 박상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주제로 셀 생산 방식과 컨베이어 생산 방식의 생산량 및 효율 비교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목차입니다. 프로젝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뮬레이션 구현,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품 구현, 결과 및 분석, 마지막으로 인정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에 사용된 툴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한 3D 익스피리언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에 내장된 11개의 롤 중 카티아 롤과 벨미아 롤 2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카티아 롤에서는 파트 디자인 앱과 어셈블리 디자인 앱을 사용하였고, 벨미아 롤에서는 MIB와 프로세스 플래닝 앱을 사용해서 제품의 조립 과정과 조립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고, 도큐먼트 디자인 앱을 사용해서 제품을 정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정비가 되면 로봇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봇 특징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로봇 특징이란 로봇의 원하는 움직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팩토리 플로우 시뮬레이션 앱을 통해서 굉장히 플로우를 통해서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고, VR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제 비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팀장이자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박상우입니다. 팀원으로는 홍민주, 이종현, 임대영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4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수행 일정은 2020년 11월 22일을 시작으로 1주차에는 프로젝트 목표 구체화, 주제 선정 등을 진행을 했고, 2주차에는 모델링, 어셈블리, 레이아웃 설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3주차에는 레이아웃 수정, 일정, 그리고 시뮬레이션 로봇,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4주차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VR로 영상을 촬영하는 등을 진행했고, 5주차에는 아두이노 로봇을 최종 테스트 그리고 PPT 작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주차에는 발표 준비를 마무리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구조에 대한 큰 틀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점 파악을 하고 공정 모델링을 진행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에 따른 결과 도출, 그리고 결과 도출된 결과 값에 대한 분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제 및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셀 생산 방식과 컨베이어 생산 방식의 생산량 및 효율 비교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공정을 디지털 트윈화하고 시뮬레이션하여 생산량 예측과 효율 비교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에서 최근에 현대위아가 셀 제조 방식을 선보인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사용되는 컨베이어 생산 방식을 대체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연하고 다양한 생산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구동 준비 시간 단속, 신속한 불량품 추적을 통해서 품질 개선과 공급 만족도 상승을 이끌어올 수 있고,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셀 생산 방식이란 컨베이어 라인 없이 모든 공정을 소수의 작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기주도 완결형 생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생산 방식과 특성을 비교해 보았는데, 먼저 셀 생산 방식의 특성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하고 다양한 주문 제품을 각각의 셀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에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으로 한 셀에서 전 공정을 작업하기 때문에 재고 파악 및 불량 제품 관리가 명확하고 이는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리드 타임과 공간 효율 향상이라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생산 방식의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 시간이 가장 긴 단계의 공정을 맞춰야 하므로 로봇의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 리드 타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공정이 멈추면 모든 공정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단점과 재고 파악 및 불량 제품 관리가 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구축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 전략입니다. MTS, MTO, ATO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TS는 예측한 수요를 기준으로 제품을 생산해주는 방식이고, 표제품에 이용하고 납품기한이 짧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MTO의 경우 재고 없이 수요가 발생하면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요가 적은 제품에 이용하고 납품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TO의 경우는 반제품 형태로 보관하는 최종 조립을 최대한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고객 주문 옵션에 맞춰 조립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에 적절하고 MTS와 MTO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주제에 있어서 소비 패턴이 현대인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있어서 이 보편성에서 다양성 및 개성화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관련하여 셀 생산 방식과 ATO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냉장고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냉장고 판매량 점차 증가되고 있고 가정에서 한 대 이상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생활 가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적용한 셀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그리고 소형 냉장고가 인기 있다는 기사를 보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3조와 협업하여 냉장고 조립 공정의 일부를 구현했고, 3조의 경우는 각 셀러 모듈 이송 공정을 담당하였고, 저희 4조는 셀 안에서의 조립 공정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레이아웃 공유 그리고 모델링 작업, 분업 등을 모델링 분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뮬레이션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냉장고 베이스를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비스포크의 냉장고를 규격을 참고하였고 908mm, 930mm, 1853mm로 치수를 설정하여 모델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냉장고 프레임 역시 저희가 직접 모델링하여서 냉장고 베이스에 어셈블리한 사진입니다. 냉장고 도어는 정확한 치수가 나와있지 않아서 도어의 너비와 도어의 높이는 베이스의 절반 치수로 설정을 하여서 모델링하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도어의 경우 무게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스포크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탈을 선정을 하게 되었고, 이를 적용을 했을 때 가장 큰 사이즈 도어의 무게는 약 31kg으로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리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임과 도어를 모두 옮길 수 있는 그리퍼였기 때문에 저희가 박람회에서 볼 수 있었던 흡착 그리퍼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 흡착 그리퍼 중 도어 31kg을 옮길 수 있는 스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VMPC4의 흡착 그리퍼 G200, X600, ES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배경으로는 홀딩 폴스가 80%에서 2880.2N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그리퍼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봇암과 연결부를 추가 모델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감 단계와 볼트 체결 단계에서 사용될 그리퍼로 MTSD4의 듀얼 퀵 체인저를 활용하여 듀얼 그리퍼를 모델링하였습니다. 다음 로봇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에서 제공하는 로봇암 중 가방 중량 도어 31kg과 최대 동작 범위 베이스 1853mm를 고려하여 현대 HH050을 참고 로봇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HH050으로 프레임을 잡는 티칭을 적용했을 때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암의 손목 파트 설계 변경이 필요했고, 설계 변경하는 데 조건으로 HH050보다 480mm 더 길게 그리고 최대 동작 범위는 유지하도록 설계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설계 변경 후 손목 파트의 길이는 720mm가 되었고, 여기에 토착 그리퍼 길이 230mm를 더했을 때 550mm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에서 주어진 토크 선도를 고려했을 때 HH050의 가방 중량이 약 30kg으로 줄어들었고, 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HS160L로 참고 로봇암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때 HS160L의 경우 가방 중량이 약 110kg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HS160L과 최종 저희가 모델링한 로봇암의 치수 비교율, 손목 오른쪽 사진에서 손목 파트 부분이 720mm로 고정되어 있고 다른 부분의 치수들은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 시뮬레이션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라지 사이즈와 미디움 사이즈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였고, 같은 셀에서 다른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레이아웃을 설정하여 셀 공장 내부 공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베이스는 3층에서 내려와 2층에서 작업 과정을 거친 후에 1층으로 내려가는 순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부품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로봇의 가동 범위를 고려하여서 냉장고의 여러 부품 위치를 지정했고, 사진에서 보이는 노란색 바운더리가 선택된 로봇의 가동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티칭 과정에 앞서 HS160L 모델의 카탈로그에서 제공하는 최대 동작 범위와 최대 동작 속도를 트래블 리미츠와 스피드 앤 액셀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에 더 현실성 있는 로봇의 속도를 설정할 수 있었고, TCP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그에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HH165 라이브러리 로봇의 디폴트 값을 참고하였습니다. 티칭 과정에서는 로봇의 움직임에 맞게 조인트 무브와 리니어 무브를 적절하게 사용하였고, 티칭 모드 중 일어날 수 있는 충돌과 간섭들을 고려하여 업무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로봇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공정 4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레임 조립,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마감 처리, 세 번째 단계는 도어 조립, 네 번째 단계는 볼트 체결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영상과 함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임 조립과 마감 처리, 도어 조립, 볼트 체결 순이고, 바로 안에 들어있는 시간은 각 단계별 소요되는 소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최종으로 만든 로봇 시뮬레이션 전체 영상입니다. 왼쪽 영상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화면을 녹화한 영상이고요. 오른쪽 영상은 VR 장비를 직접 착용하고 1층부터 1층까지 작업을 따라가면서 녹화한 영상입니다. VR의 장점으로는 실제 현장의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레이아웃 배치나 기계 작동, 로봇 암의 움직임을 실제 비율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커스터마이징과 관련한 같은 셀 내에서 다른 두 제품이 제작되는 것을 구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팩토리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아웃에 대해서 왼쪽 레이아웃은 셀 팩토리로 라지 사이즈 셀 3개와 미디움 사이즈 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컨베이어 팩토리로 라지 사이즈 라인 하나, 미디움 사이즈 라인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로 저희는 셀 팩토리와 컨베이어 팩토리를 3대1로 생산량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로봇 시뮬레이션과 달리 라지 사이즈와 미디움 사이즈를 다른 셀과 다른 라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팩토리의 공정 플로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팩토리였고요. 지금은 컨베이어 팩토리로 각 단계가 진행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VR 장비를 착용하고 셀 팩토리를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3층에서 내려와 2층에서 작업 과정을 거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완성된 완제품이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컨베이어 팩토리 역시 3층에서 베이스가 내려오면 단계를 거쳐서 완성된 제품이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트를 이용한 제품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용 로봇을 10대1로 축소시켜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현할 때 그리퍼가 냉장고 프레임 내부에 접촉이 필요했고 로봇함 손목 파트에 서브워터 조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서브워터와 함께 조립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용 로봇과 저희가 구현할 로봇함의 모델링 치수 차이입니다. 버티컬의 경우는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호리젠탈의 경우는 230mm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는 그리퍼의 길이 사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아두이노 로봇에 어셈블리한 것을 드래프팅한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번, 2번 파트를 세부 치수를 기입하여서 조면화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에서 제공하는 프로세스 플래닝 앱을 사용하여 직접 뽑은 출력물을 조립하는 순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조립한 후에 프레임을 베이스에 넣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흡착 그리퍼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석과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흡착 그리퍼를 구현하였고 프레임을 베이스에 집어 넣는 작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결과는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토리 플로우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결과 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 과정에서 설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각 공장에 적용되는 로봇은 동일한 로봇이다. 각 단계에서 로봇의 작업 시간은 동일하다. 셀 공장과 컨베이어 공장의 면적은 같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 상자는 셀 팩토리와 컨베이어 팩토리의 펜스를 표시한 것이고 이 두 빨간색 상자는 면적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입력된 공정 플로우를 시뮬레이트하여 일단 생산량을 측정하였고요. 1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으로 4가지 시간에 따라 다른 생산량을 측정하였습니다. 1시간에 대한 생산량 측정 값입니다. 왼쪽은 셀 팩토리, 오른쪽은 컨베이어 팩토리고 라지 사이즈와 미디움 사이즈에 대한 결과값을 기입해봤습니다. 다음은 6시간에 대한 결과값이고요. 12시간, 24시간까지 공정을 플로우하여 결과값을 기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시간에 대하여 결과값을 도표화해보고 왼쪽은 라지 사이즈, 오른쪽은 미디움 사이즈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상자 안에 있는 디퍼런스 밸류는 셀 팩토리에서 컨베이어 팩토리를 뺀 값입니다. 디퍼런스 밸류를 아래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우상형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므로 셀 팩토리의 결과값이 컨베이어 팩토리의 결과값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초기 공장 구축 비용이 비싼 셀 팩토리이기 때문에 셀 팩토리의 순이익이 컨베이어 팩토리의 순이익을 증가하는 시점을 단순화하여 계산해 보았습니다. 공장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뚜렷이 보이는 로고감과 엘리베이터만을 기준으로 가격을 대입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때 초기 비용 차이값은 17,616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으로는 350, 라지 사이즈 약 350만 원, 미디움 사이즈 약 420만 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순서를 통해 수식을 뽑아내본 결과 오른쪽에 보이는 수식을 뽑아낼 수 있었고 아래 계산식과 함께 시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때 5.71시간에 미디움 사이즈 47.5개, 라지 사이즈 34.03개라는 결과가 나왔고 미디움 사이즈를 48개로 맞춰서 다시 계산해 봤을 때 라지 사이즈는 34개, 5.77시간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5시간 42분 이후부터 셀 팩토리의 순이익이 컨베이어 팩토리의 순이익을 증가하는 시점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분석, 문제점, 해결 방안, 기대 효과 세 가지로 나눠서 결과 분석을 진행했고요.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세 가지, 초기 비용 계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를 결과
경로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여러 경로를 비교를 통한 최적 경로를 도출한다면 더 정확한 공정 사이클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부품 위치를 문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위치 비교를 통한 최적 레이아웃을 설정한다면 이 또한 더 정확한 공정 사이클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립 공정의 단순화 설정에 대한 문제점은 실제 공정에 대한 신청 정보를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 마감 처리할 때 갑자기 오는 시간이나 체결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적용한다면 공정 단계의 구체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초기 비용 계산과 관련하여 계산의 단순화 문제점을 삼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 운영 비용을 상세화한다면 예를 들어 전기세나 관리 인건비 등까지 기입을 하여 적용한다면 현실적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 저희 조원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어려움 극복 사례, 진로 설계의 도움, 아쉬운 부분, 잘한 부분, 비판 등으로 느낀 점을 서술해 보았습니다.